그게 나쁜 말이야? 착하다는 뜻이지. 옳게는 왜 그렇게 꼬아서 들어? 우리 태아한테 열등감이라도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경쟁 심리가 분명 존재하지 않나요? 오늘은 그 경쟁심이 불러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혜림 씨의 딸 아린이와 신우이의 아들 태아는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정확히는 태아가 아린이보다 보름 먼저 태어났어요. 보름. 어른들끼리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신우이는 그 보름에 유난히 집착했습니다. 아린이가 태어난 날 신우이는 산부인과로 찾아와 아이를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어머, 작다. 우리 태아가 태어났을 때보다 훨씬 작네. 몸이 좀 약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귀엽다고. 혜림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을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0일 사진을 찍을 때도 그랬습니다. 태아는 벌써 목을 완전히 가누는데 아린이는 아직 좀 흔들리네. 우리 애는 사진 찍을 때 눈을 또렷하게 떴는데 아린이는 좀 멍한 느낌이 있다. 순해서 그런가? 돌잔치 때는 더했습니다. 태아가 먼저 기었다고 자랑했고 먼저 잡고 일어섰다고 자랑했고 먼저 숟가락을 잡았다고 자랑했어요. 우리 태아는 벌써 손가락으로 음식을 집어먹어. 아린이는 아직 엄마가 떠먹여줘야 해? 여자애들은 확실히 순하긴 한데 행동이 좀 느린가 봐. 신우이는 늘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곤란했지요. 정색하면 혜림 씨만 예민한 사람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아린이가 비교를 당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원래 말을 좀 거침없이 하잖아. 우리 아린이랑 태아가 동갑이니까 누나가 더 재밌어서 장난으로 그러는 거야. 혜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난이어도 매번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러면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너무 정색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누나가 아린이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우리 누나는 털털해서 뒤끝은 없어. 그 말이 혜림 씨를 더 답답하게 했습니다. 싫어해서 하는 말만 상처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도 자꾸 쌓이면 엄마 마음에도 아이 마음에도 대모처럼 박히는 법이지요. 두 아이가 조금 더 자라자 비교는 더 구체적으로 세밀해졌습니다. 누가 먼저 걷기 시작했는지, 누가 먼저 말을 시작했는지, 누가 먼저 숫자를 세기 시작했는지, 누가 먼저 한글을 읽기 시작했는지. 신우이는 가족 단톡방에 아들 태아 영상을 자주 올렸어요. 우리 태아 드디어 엄마 아빠 말고 안녕이라고 말했어요. 태아가 벌써 1부터 20까지 세네요. 오늘 어린이집 선생님이 태아는 집중력이 좋다고 칭찬했어요. 그런 영상들과 메시지가 올라오면 시어머니가 바로 답했습니다. 우리 태아 똑똑하네. 역시 내 딸이 애를 잘 키워. 그 다음 꼭 한마디가 붙었습니다. 아린이는 요즘 뭐 해? 처음엔 평범한 안부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매번 태아 자랑 뒤에 붙는 그 말은 안부가 아니라 확인 같았어요. 네 아이는 어디까지 왔니? 우리 아이만큼 따라오고 있니? 하는 것 같았지요. 신우이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아린이가 크레파스로 동그라미를 그린 사진을 올리자 신우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귀엽다. 우리 태아는 요즘 사람 얼굴도 그려. 눈, 코, 입 다 넣어서. 아린이가 엄마에게 편지를 쓴 사진을 올리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린이 글씨 예쁘네. 태아는 벌써 받아쓰기 100점이야. 혜림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우이는 아린이의 영상을 태아의 자랑으로 빼앗아갔어요. 혜림 씨는 점점 아이의 영상을 잘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도 조금씩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린이가 5살 무렵이었습니다.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태아가 나보다 더 똑똑해? 혜림 씨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그래? 혜림 씨의 물음에 아린이가 시무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모가. 태아는 벌써 영어도 하고 숫자도 잘한다고 했어. 나는 태아보다 느리대. 혜림 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카시트에 앉은 아이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림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린이가 다 듣고 있어. 이제 형님이 우리 아린이를 태아랑 비교하지 못하게 해야 해. 남편은 TV를 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누나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남편은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가족 모임에서 신우이는 또 웃으며 말했어요. 아린이는 순해서 참 좋겠다. 우리 태아는 너무 앞서가서 내가 힘들어. 혜림 씨가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못 들은 척 물을 마셨습니다. 그날 혜림 씨는 이 문제가 단순히 신우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방관도 아이에게는 똑같이 상처가 되는 것이었지요. 나쁜 일은 계속 겹쳤습니다. 신우이네가 혜림 씨네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혜림 씨 동네에 학군이 좋다는 이유였지요. 어차피 애들이 같은 해에 태어났잖아. 같은 학교 보내면 좋지. 사촌끼리 같이 크면 얼마나 좋아. 엄마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혜림 씨는 속으로 너무나도 불편했지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좋아하기까지 했어요. 누나네가 가까이 오면 우리도 편하지. 애들끼리 같은 학교 다니면 좋잖아. 서로 아이들 돌봐줄 수도 있고. 하지만 혜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진다는 건 비교를 더 자주 듣게 된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신우이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영어 학원이 좋은지, 어느 수학 선생님이 선행학습을 잘 시켜주는지, 어느 태권도장이 대회 실적이 좋은지, 어느 미술학원이 학교 대회에 강한지. 신우이는 정보를 나누는 척하면서 늘 자기 아이가 앞서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태아는 1학년 올라가기 전에 곱셈 들어갈 거야. 요즘 한글 떼고 들어가는 건 기본인데 아린이는 아직 책 읽는 속도가 느리지 않아? 옳게도 너무 애를 편하게 키우면 안 돼. 나중에 애만 힘들어져. 혜림 씨는 그런 말에도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었지요. 신우이와 싸우면 남편은 이렇게 말할 게 뻔했습니다. 가족이고 같은 동네에서 계속 볼 건데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누나랑 틀어지면 애들 학교 생활도 불편해져. 항상 혜림 씨가 참고 넘어가는 구조였어요. 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비교는 더 노골적으로 심해졌지요. 다행히 1학년 때는 반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학교 운동장에서 만나고 방과 후 교실에서 만나고 학부모 설명회에서도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라 등하교 길도 겹쳤고요. 신우이는 엄마들 모임에도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학부모들이 모이면 신우이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호탕한 성격에 말도 잘했고 정보도 많았으니까요. 초반엔 혜림 씨도 그 모임에 몇 번 나갔지만 금방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하루는 한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린이는 조용한 편이라면서요. 태아 엄마가 그러던데. 또 하루는 다른 엄마가 물었습니다. 태아는 발표도 잘하던데 아린이는 아직 낯가림이 심해요? 사촌지간인데도 성향이 많이 다른가 봐요. 신우이가 엄마들 모임에서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칭찬처럼 포장했지만 비교를 한 것이었지요. 아린이는 착해. 욕심이 없어서 그렇지. 요즘 시대에 좀 걱정돼. 우리 태아랑 사촌지간이지만 성향은 완전 반대야. 태아는 승부욕이 강한데 아린이는 너무 물러. 엄마들 사이에서 아린이는 어느새 조용하고 느리고 욕심 없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혜림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우이에게 따졌어요. 엄마들 모임에서 왜 우리 아린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신우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뭘? 좋은 말 했는데? 아린이가 욕심 없고 느리다고 했다면서요? 신우이는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혜림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그게 나쁜 말이야? 착하다는 뜻이지. 옳게는 왜 그렇게 꼬아서 들어? 우리 태아한테 열등감이라도 있어? 옆에 있던 남편도 또 혜림 씨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 혜림 씨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 말이네. 나쁜 뜻은 아니었다. 그러자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보고 뭘 어쩌라고? 학교 엄마들까지 얽혀있는데 누나랑 싸우자고? 애들도 같은 학교 다니는데 더 조심해야지. 어차피 아린이는 아직 어려서 비교가 뭔지도 잘 몰라. 하지만 아린이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느려? 그거 안 좋은 거 맞지? 혜림 씨는 깜짝 놀라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누가 그래? 태아가 고모한테 들었대. 나는 느리고 욕심이 없어서 대회 같은 건 안 맞는다고. 그래서 태아가 다 이길 거라고. 그날 혜림 씨는 아이를 안고 오래 있었습니다. 아린아,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가 있는 거야. 느려도 괜찮아. 엄마가 늘 기다려줄 거야. 아이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혜림 씨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는 이미 비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린이는 조용하고 조금 느린 아이였습니다. 발표할 때 손을 번쩍 드는 편도 아니었고 친구들 앞에서 크게 웃는 아이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혼자 무언가를 만들거나 그릴 때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이나 버려진 우산을 보고도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혜림 씨는 그런 딸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참 좋아했어요. 아이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색으로 꺼내놓았거든요. 아이들의 3학년 가을, 지역에서 환경 창작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림과 짧은 글이 함께 들어가는 환경 포스터 대회였습니다. 지역 초등학교 아이들은 모두 참가할 수 있었고 우수작은 구청에서 전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엄마들 모임에서부터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태아는 이번 대회 준비 들어갔어요. 애가 승부욕이 남달라서 그런지 대회만 나간다 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 말은 아린이 귀에도 들어갔지요.
아린이는 대회 안내장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구겨진 안내장을 발견한 혜림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린아, 대회에 안 나가고 싶어? 아린이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 아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아가 나간대. 태아가 더 잘할 거야. 또 비교당하는 거 싫어. 혜림 씨는 그 말에 더 권하지 못했습니다. 기죽은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아이가 스케치북을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래도 해볼래. 태아보다 잘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나도 내 그림을 내고 싶어. 그 말이 혜림 씨에게는 오래 남았습니다. 아린이가 선택한 주제는 버려진 장난감이었어요. 낡은 곰인형이 재활용장 한쪽에 앉아있고 밤하늘에는 아이들이 버린 장난감들의 그림자가 떠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린이는 그림 옆에 짧은 글도 썼어요. 버려진 건 장난감이 아니라 기다리는 마음이었다. 혜림 씨는 그 문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 아린이가 생각한 거야? 아린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응, 장난감도 누가 다시 불러주길 기다릴 것 같아서. 혜림 씨는 딸이 작업하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밑그림을 그리는 장면, 지우개로 고치는 장면, 색을 고르는 장면, 문장을 몇 번이나 고치는 장면까지 모두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별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아이가 용기를 내어 시작한 것이 기특해서 기록을 남겨두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주말,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가족 모임도 잦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사촌끼리 자주 봐야 정든다 라며 자주 불렀지만 혜림 씨에게는 여간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지요. 아린이는 완성 직전의 작품을 태블릿에 넣어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아린이는 부끄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좋아하실까? 혜림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린이 작품인데 좋아하시지. 하지만 그날도 신우이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린이가 태블릿을 꺼내자마자 신우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어머, 아린이도 대회에 나갈 거야? 아린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아린이의 손에서 대뜸 태블릿을 가져갔습니다. 어디 봐봐. 고모가 봐줄게. 혜림 씨는 순간 불편했지만 아이가 앞에 있어서 막지를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화면 속 그림을 확대해서 보고 글을 읽고 또다시 한참 동안 그림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칭찬처럼 들렸지만 묘하게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태아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보여줘. 신우이는 태블릿을 태아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런 감성적인 거 하나 넣어야겠다. 대회는 심사위원의 마음을 건드려야 해. 그 말을 들은 아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혜림 씨가 태블릿을 다시 가져오려 하자 신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옳게, 이거 나한테 파일로 보내줘. 참고 좀 하게. 애들끼리 서로 자극받으면 좋잖아. 혜림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완성 전이에요. 대회에 제출할 것이기도 하고요. 신우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아니 뭐 훔쳐갈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참 예민하다. 고작 애들 대회 하나 가지고 유난스럽긴. 남편도 옆에서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건데 뭘 그래. 누나가 뭘 어떻게 한다고. 혜림 씨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아린이 작품이야.
애가 원하지 않으면 안 보여줘도 돼. 남편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린이는 조용히 다가와 태블릿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말했어요. 누나랑 너무 각세우지 마. 같은 동네고 같은 학교야.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 나오면 피곤해져. 혜림 씨는 차창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말은 돌고 있어. 누구 때문에? 아린이는 뒷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혜림 씨에게는 더 아팠습니다. 대회 접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혜림 씨는 아린이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려고 했어요. 아이는 옆에서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내도 돼? 그럼 아린이가 만든 거잖아. 혜림 씨는 파일을 첨부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이상한 문구가 떴습니다. 유사 작품이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사 확인 필요.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도 같은 문구가 떴어요. 혜림 씨는 대회 주최 측에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엔 말을 아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작품 다른 학생 작품을 참고한 건가요? 그 말을 들은 혜림 씨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담당자는 몹시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이 매우 비슷한 작품을 먼저 제출했습니다. 제목도 똑같고 그림 구도나 문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혜림 씨는 불길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누군데요? 태아라는 아이인가요? 담당자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는 학생인가요? 그 질문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혜림 씨는 사정을 설명하고 겨우 태아의 작품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담당자가 보내준 확인용 이미지를 보고 혜림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린이 작품과 구도가 거의 똑같았어요. 버려진 곰인형이 있고 밤하늘에 장난감 그림자가 떠 있었습니다. 색감과 문장도 비슷했지요. 모든 것이 거의 판박이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화면을 보던 아린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거 내 거잖아. 혜림 씨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놀란 척했지만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옳게, 담당자랑 통화했다며? 나한테도 연락이 왔네. 혜림 씨는 아린이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님이 설명하세요. 신우이는 웃었어요. 내가 뭘 설명해? 애들끼리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주제가 같잖아. 애들끼리는 그런 일 많아. 혜림 씨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린이가 먼저 만들었고 형님도 봤잖아요. 신우이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접수 시간은 우리 애가 먼저라잖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신우이는 먼저 접수하면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기막힌 말이 이어졌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말자. 아린이가 따라한 걸로 소문나면 애만 상처받아. 그냥 아린이 작품은 이번에 접수 취소하는 게 어때? 혜림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훔친 쪽에서 덮자는 거였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는 핑계로요. 혜림 씨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형님은 지금 우리 아이를 도둑으로 몰고 있어요. 신우이는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옳게야말로 말 조심해. 누가 들으면 태아가 훔치기라도 한 줄 알겠다. 그날 밤 학부모 단톡방에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안 애들끼리 작품이 겹쳤다네요. 먼저 접수한 쪽이 억울하겠어요.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 작품에 너무 개입한다니까요. 누가 시작했는지는 뻔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아이들의 하교를 기다리는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엄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린이 엄마, 괜찮아요? 태아 엄마도 많이 속상해 하던데 아린이가 태아 작품을 보고 베꼈다고. 또 다른 엄마가 말을 보탰습니다. 애들 일에 엄마들이 너무 간섭하면 애들이 힘들어요. 아린이 엄마도 너무 아린이 혼내지 말아요.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뭐. 결국 아린이도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너 태아 거 따라했다며? 너 도둑이야? 그날 아이는 집에 돌아와 신발도 벗기 전에 울었습니다. 엄마, 나 안 훔쳤어. 내가 먼저 했잖아. 나 도둑 아니야. 혜림 씨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밤에 남편이 들어오자 흥분한 혜림 씨는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일단 진정해. 혜림 씨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지금 진정하라는 말이 나와? 누나가 일부러 그랬겠어? 애들 작품이 비슷할 수도 있지. 유난 좀 그만 떨어. 그깟 대회 하나 가지고 집안을 뒤집어 놓을 셈이야? 그때 아린이는 방문 앞에 서서 아빠의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깟 대회 하나. 아린이가 처음으로 용기를 낸 일이었는데 아빠에게는 그깟 대회 하나였습니다. 아린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혜림 씨는 남편을 향해 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우리 아이를 2번 울렸어. 그날 이후 아린이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색연필도 지웠고 스케치북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학교에도 가기 싫다고 했지요. 혜림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혜림 씨는 먼저 아이가 작업한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밑그림을 그린 날짜, 색을 고른 영상, 문장을 고치던 사진, 태블릿에 저장된 원본 파일 생성 시간까지. 아린이가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 준비한 작품이라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혜림 씨는 아린이가 그림을 공개했던 시댁 모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혜림 씨는 할머니에게 자랑하는 아린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다행히 동영상에는 시누이가 아린이의 태블릿을 가지고 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혜림 씨는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증거를 보게 되었어요. 바로 태아가 아린이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미안해 아린아, 나 때문에 학교 안 오는 거지? 엄마가 네 그림 조금만 참고하면 된다고 그랬어. 나는 내 걸로 내고 싶었는데 엄마가 시간이 없다고 했어. 아린이는 그 메시지를 엄마에게 보여주며 울었습니다. 태아도 전화하면서 울었어. 고모가 혼낸대. 혜림 씨는 태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태아도 엄마의 욕심에 끌려간 아이였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린이가 당해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혜림 씨는 남편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학교에 이걸 보내면 누나가 완전히 망신당할 거야. 우리 딸은 이미 학교에서 도둑 소리를 듣고 있어.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림 씨는 이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학교랑 주최 측에 자료를 보낼 거야. 그리고 엄마들 단톡방에도 정정 요구할 거고. 당신이 맞고 싶으면 이번엔 내 앞이 아니라 아린이 앞에서 말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혜림 씨도 마음을 굳게 먹고 갔지요. 시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촌끼리 그런 걸로 싸우면 못 쓴다. 애들이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뭐. 태아가 일부러 그랬겠니? 혜림 씨가 준비한 대로 따지려는데 갑자기 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따라하라고 시켰잖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가 태아를 노려봤어요. 태아야, 입 다물고 있어. 하지만 태아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그림으로 되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린이 거 베끼면 된다고 했잖아. 아린이는 어차피 상 받을 필요도 없다고. 나는 남자니까 나중에 기록이 더 중요하다고. 그 말이 끝나자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혜림 씨는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형님이 우리 아이랑 형님 아이를 비교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비교가 아니라 훔친 겁니다. 시누이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훔쳤다니 말이 심하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태아가 더 가능성 있잖아. 아린이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고. 그 말에 남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혜림 씨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왜 형님이 정합니까? 시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옳게. 그렇게 따지면 애들 사이만 더 나빠져. 안 그래도 아린이가 소심해서 학교에서 태아가 많이 챙겨준다는데 고맙지도 않아? 애들 사이를 망친 건 형님이에요. 형님은 단순히 자기 아이를 이기게 하려고 우리 아이를 지게 만든 게 아니에요. 형님 아이에게 훔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태아는 고개를 숙였고 시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이건 아니야. 하지만 너무 늦은 말이었습니다. 혜림 씨는 남편을 보며 대꾸했어요. 맞아. 아주 오랫동안 아니었어. 혜림 씨는 다음날 학교와 대회 주최 측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교사와 학년부장, 대회 담당자들이 함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각 작품의 저장 시간, 아린이가 작품을 만드는 사진과 영상, 태아의 메시지까지 모두 확인하고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태아의 작품은 접수 취소, 그리고 아린이의 작품을 원작으로 인정.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잘못된 소문이 돌았어요. 아린이는 학교에서 따라쟁이라는 말을 들었고 엄마들 모임에서는 혜림 씨가 예민한 엄마로 낙인이 찍혔어요. 혜림 씨는 학교에 정정 요구를 했습니다. 상장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명예입니다. 표절 의심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분명히 정정해 주세요. 학교는 학부모 단톡방에 공지했습니다. 환경창작대회 유사작품권은 학교 확인 결과 원작 학생의 작업 기록이 확인되어 정정 처리되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학생에 대한 추측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문장이었지만 혜림 씨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엄마들 모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다들 조심스럽게 굴었어요. 그동안 시누이 말만 듣고 혜림 씨와 아린이를 이상하게 본 엄마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뒤 한 엄마가 혜림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태아 엄마 말만 듣고 오해했어요. 혜림 씨는 그 자리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아린이 귀에까지 그 말이 들어갔어요. 어른들 사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누이는 한동안 학교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었지요. 학교에서는 별도의 학부모 상담이 열렸습니다. 신우이는 처음엔 억울하다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요즘엔 엄마가 나서지 않으면 아이가 기회를 못 잡아요. 하지만 혜림 씨는 바로 그 말을 반박했습니다. 기회를 잡는 것과 남의 것을 빼앗는 건 다릅니다.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리 태아도 상처받았어요. 혜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도 상처받았겠지요. 그런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아린이가 아닙니다. 형님이지요. 그 말에 신우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그날 상담실 밖에서 혜림 씨와 아린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담이 끝난 뒤 남편은 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린아, 아빠가 미안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처음부터 아린이 말을 믿어줬어야 했는데 어른들 싸움이 커질까봐 피했어. 그런데 아린이가 제일 힘들었지? 아린이는 한참 뒤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깟 대회 하나라고 해서 속상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안해. 아린이에게 중요한 대회였는데. 혜림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과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는 꼭 필요했지요. 대회 결과가 발표된 날 아린이의 작품은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구청에 전시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아린이는 무대에 올라가 상장과 상패를 받았어요. 사진을 찍을 때 아린이는 조금 긴장했지만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린이는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이번에는 작은 새를 그렸습니다. 한쪽 날개에 반창고가 붙어있는 새였어요. 혜림 씨가 물었습니다. 이번 그림은 어떤 거야? 아린이가 말했습니다. 다친 새인데 다시 날려고 연습하는 거야. 그 말에 혜림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 아이가 이름을 썼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크게. 혜림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이름을 크게 쓰네. 아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거니까. 그 말 한마디에 혜림 씨는 오래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시댁 모임도 달라졌습니다. 신우이는 예전처럼 아이들을 비교하지 못했어요. 태아가 뭘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아린이와 엮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조심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습관처럼 말하려 했어요. 태아가 이번에 수학을... 그러다 아린이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혜림 씨는 그 침묵을 그냥 두었습니다. 때로는 사과보다 다시는 같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침묵이 더 필요했지요.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래도 애들은 경쟁하면서 커야지. 그때 남편이 나서서 말했지요. 비교는 필요 없어요. 각자 재능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잖아요. 우리 아린이는 경쟁 없이도 잘해요. 혜림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린이도 그 말을 듣고 아빠를 힐끔 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혜림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항상 큰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기 편히 자기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다시 조금씩 일어섭니다. 신우이가 빼앗으려 한 건 단순히 상장이나 상패가 아니었어요. 아이의 자신감이었고 이름이었고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혜림 씨는 그 자신감과 이름과 용기를 되찾아준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이들 비교라는 게 처음엔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 기었네, 누가 먼저 걸었네, 누가 말을 빨리 했네, 누가 글을 먼저 읽었네. 어른들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아이들은 그 말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배웁니다. 나는 빠른 아이인지 느린 아이인지 자랑스러운 아이인지 비교당하는 아이인지. 비교는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아이가 자기 속도로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어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비교나 경쟁으로 상처받은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세요. 저희 그틀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